제21대 총선이 치러진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두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당선자들이 쏟아낸 공약들, 지역구의 현안과 맞물려서 지켜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현수 평택대학교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당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공약이 바로 교통 분야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있고 또 이게 조기 추진이 가능할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교통 분야 공약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공약들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추진해왔던 사업들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근데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갖다가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2경인선과 GTX라 그러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데 이게 B 노선이 있습니다. 이 B 노선은 마석에서 부평, 여의도 그다음에 인천시청, 송도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 공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 분야 공약은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해서 이제 검다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조기 추진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의 조기 추진하고 착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 추진은 가능하고요. 착공 분야는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가 아무리 좀 정책 자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동원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하고 이 기업 지원금이 지금 너무 많이 쓰이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를 갖다가 음. 보면서 가능성 여부를 갖다 조금 더 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의 또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2025년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 공약도 많이 나왔지요. 이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2025년에 포화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광역 소각장 설치라든지 자체 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공약을 갖다 내세웠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수도권의 입장을 보는 것도 있고 인천광역시 자체에 대한 것도 봐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마도 당에서는 집권당에서는 이 수도권이라는 것을 두고서 아마 공약을 갖다가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기존에 수립되었던 이런 어떤 자체 매립지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에 있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광역 소각장을 갖다가 폐쇄시키거나 대체 소각장을 갖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확보가 어렵다라면 새롭게 조성을 하는 공약을 내세웠던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전체를 볼 거냐, 인천광역시를 볼 거냐 두 측면에서 필요는 하지만 지역에 아마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의 광역 소각장 설치라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공공적인 정보라든지 수도권이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들이지만 실제 지역으로 봐서는 좀 환경 분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대립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아마 좀 큰 그릇에서 볼 거냐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볼 거냐 이런 대립에 의해서 네. 공약 추진이 그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문제 같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뭐 그렇게 다양한 공약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의 수보다는 그 공약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당선인 분들한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로 지역 교통과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를 위한 경제나 외교, 복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이런 정책 공약이 좀 일부분으로라도 좀 제시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선인들은 이제부터 공약을 갖다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첫째 방안으로는 제시한 공약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 과정을 전달하고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공약 이행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지역 전문가와 국회에서 소속하게 될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 채널을 갖다가 사전에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 받아들여주고 시행을 한다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도 좋고 정부의 국회의원으로서도 또 정부의 정책을 갖다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